때는 2015년 2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남 도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윗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좀 와주세요. 뭐 무슨 일이 지금 있었다는 걸 보니까 집안이 일단 심상치 않았던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신고자는 아래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웃이었는데요. 평소에 할머니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 할머니가 방을 내놨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서 같이 집에 가봐줄 수 있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살던 2층으로 올라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집 안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던 거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집안 상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거실에 탁자와 의자가 쓰러져 있었고 할머니는 안방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계셨는데 양손목이 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쓰러지신 게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이마에 멍자국도 보였고요. 목에는 끈에 졸린 듯한 교훈이 보였는데 그 주변으로 손톱에 패인 듯한 상처가 군데군데 나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님을 양손을 묶고 끈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건가? 끈에 의한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손톱에 패인 상처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다가 상처가 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후에 손을 묶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서로 본다면 그렇게 맞죠. 그럼 거실에 탁자랑 의자가 쓰러져 있었던 걸 보면은 몸싸움도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됐죠. 안방 전기 매트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음식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정황상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던 중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고 거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유, 이거 식사하는 중에 이게. 그러니까요. 부검 결과로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됩니다. 끈과 양손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목뼈와 갈비뼈까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렇게 끔찍하게. 아, 혹시 할머니는 혼자 사시던 분이셨나요? 네, 9년 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사별한 후 쭉 혼자 살던 86세 할머니였습니다. 집에 괴한이라도 들었던 건가 그러면?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 시신에서 유일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시신에서 유일한 단서? DNA? 네, 할머니 얼굴의 콧잔등과 입술 주변 손톱 및 그리고 손목을 묶은 끈에서 전부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피해자 얼굴에서 나온 건 아마 범인이 범행 중 피해자 입을 막았는지 손바닥에 있던 땀이 얼굴에 묻었었던 걸로 추정됐고요. 입을 막다가 아휴. 아, 이게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손에 땀으로. 근데 땀에서는 DNA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일부 나오는데 지금 채취가 잘 됐다고 봐야죠, 이 상황에서는. 야,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집에 찾아온 거지? 수사 초반에는 강도 소행의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강도요? 왜요? 훔쳐간 게 있었나요?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용일에 이불 장사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분이었는데 당시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도 본인 소유였고요. 강남에 40평대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재산만 수십억 원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겁니다. 소문난 자산가셨구나. 그러면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걸 누군가 아는 사람이 금품을 훔치러 뭔가 들어왔던 걸까요? 그러다가 뭐 예상치 못하게 뭐 들켜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단순 강도라기에는 현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물세컨도 없었고요. 바닥에 반지나 뭐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놓여 있고 피해자 가방에 현금도 들어 있었는데 전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야, 물세컨이 없었다? 혹시 통장이나 카드 이런 거를 훔쳐간 건 아니었을까요? 피해자분의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사건 발생 이후로 통장이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혀 이 금품과 돈에 손을 댄 흔적이 없네요. 그래요. 현장을 더 살펴보니까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신고자가 처음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는데 잠금 장치가 훼손된 흔적도 없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멀쩡히 현관문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제 개방 흔적이 아예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웃 주민들을 탐문해 보니까 범인이 왠지 이 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분 옆집에 세입자분이 한 분이 더 살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지어진 지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조용한 밤에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인데 할머니 집에서 작은 비명 소리조차 못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자나 탁자 이런 게 넘어가서 쓰러질 정도면 분명히 소리가 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랬을지 추정해 보니까 옆집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가 신고 전날인 24일 오전 8시 40분경까지는 동네 할머니와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공격을 당했을 걸로 추정했는데 옆집 세입자가 전날 아침 외출했다가 낮 2시쯤 돌아왔을 때 할머니 집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때부터 문이 열려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그게 전날 사망한 거였네요, 지금 상황이. 5시간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에이, 근데 이거까지 설마 계산해서 왔을까? 그러니까요. 방음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옆집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갔다? 아, 이거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예. 이 집 벽 사정까지 다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데 그렇죠. 설마 가족은 아니겠죠? 저희도 혹시 수십억 원의 유산을 노린 범행이 아닐까 싶어 가족 관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피해자에겐 자녀도 없었고 9남매 중 8째였는데 여동생 한 분만 살아계신 상황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조카들까지 전부 만나 남자는 DNA를 채취하고 당일 행적을 조사해봤지만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은 없었고요. 가족 중에서도 동생만 살아있고 자식도 없고 조카만 20명이 넘고. 뭔가 누군가 단독으로 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겠네요. 야, 그럼 대체 할머니를 죽일 이유가 뭐냔 말이죠. 할머니 주변엔 앙심을 품을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주변인들 말로는 할머니가 원한을 사고 다닐 만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동네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성격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집안을 다시 꼼꼼히 살피던 형사님이 벽에 있던 달력에서 좀 수상한 흔적 하나를 발견합니다. 달력에서요? 달력에 수상한 게 뭐가 있지? 피해자분이 생전에 꼼꼼한 분이셨는지 달력에 전기요금 나가는 날부터 보험료 내는 날, 월세 받는 날 같은 걸 깨알같이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찬찬히 보는데 보름 전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밑에 도둑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집에 도둑이 들었었던 날짜를 표시해 놓은 건가? 좀 특이했던 게
할머니 집 현관문에 잠금 장치가 4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름 전 이 집에 도둑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겁니다. 신고된 내용은 없었다. 근데 도둑이라고는 써 있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꼼꼼한 분이었으면 그냥 쓴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름 전 그날 할머니 집에 누가 오긴 왔던 모양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런 진술을 한 건데요. 아유, 말도 마요. 그날 아주 동네가 떠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밖에서 웬 도둑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얼른 뛰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바들바들 떨고 계시는 거야. 방금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초인종이 울리길래 조카인 줄 알고 나갔는데 웬 복면 쓴 남자가 서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놀랐는지 그 길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뭐가 뭐 없어진 건 아니라서 신고는 안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현관에 걸쇠도 더 달고 어찌나 조심하셨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이런 일까지 생기고 내가 동네 무서워서 살겠어 아주. 근데 하필이면 그 날이 사건 발생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할머님이 평소 이웃들에게 무섭다고 하소연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웃들은 그 복면 쓴 도둑이 다시 찾아와 범행한 게 아니겠냐고 추측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누군가가 복면을 쓰고 왔던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도둑질을 하러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면 그냥 도망갈 텐데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남자를 찾을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피해자 집을 비추는 CCTV가 없어가지고 복면 쓴 남자가 찾아왔었다는 건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야, 너무 안타깝다. 일단 이 사람이 수상한데.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제는 누가 와도 쉽게 문을 안 열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분명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건데, 근데 지금 할머니 주변에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땐 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님들은 수사 범위를 확 넓히기로 합니다. 인근 거주자와 주변 상인, 집에 잠깐이라도 드나든 수리업자나 인부, 피해자의 1년치 통화 내역에 있던 사람들과 할머니 집에 새들어 살았던 10년치 세입자까지 전부 만나 DNA를 채취하고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지. 지금은 다시 가야 되니까 참. 그래도 일단 DNA가 일치하는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야, 분명 가까운 데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10년치의 세입자를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긴 했지만 달력에 돈 관련된 일들을 꼼꼼하게 적어두신 걸 보니까 돈 관계만큼은 철저한 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입자 중에 월세가 밀리거나 집 관련된 문제로 다툰 사람이 없을까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야, 그래서 10년치를 DNA를 다 조사하셨구나. 세입자라면은 안면도 있고 또 이 집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10년치면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해당 다세대 주택의 강남의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0명 가까이 됐었는데 계약한 당사자는 물론 같이 살았던 동거인까지 시간이 좀 걸려도 남자는 다 만나 DNA를 채취했습니다. 대부분 잘 응해 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군데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할머니 아랫집에 새들어 살았던 60대 남성이었는데요. 형사님들이 연락을 할 때마다 자꾸만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건이 있기 5년 전까지 살았던 세입자네요. 근데 전화를 왜 끊어요? 네, 저희가 전화를 걸고 수서경찰서입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바로 전화를 확 끊는 겁니다. 경찰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끊었다고요? 보이스피싱으로 알 수도 있고 그냥 에이 타고 끝났나? 뭐 저희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연락을 했는데 몇 번이고 경찰이라는 말만 들으면 전화를 그냥 끊더라고요. 유독 이 사람만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과 조회를 해봤더니 이때부터 뭔가 쎄한 겁니다. 쎄하면은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폭행, 사기 등 전과 6범이었고요. 확인해보니 등록된 주소지에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대로 연락을 안 받았던 건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전화를 덜컥 받더니 전화를 끊지 않더랍니다. 갑자기 이번엔 전화를 받아요? 왜지? 목소리가 약간 어눌한 게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그날은 저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통화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협조를 왜 해줘야 하냐 하면서 당신 경찰이 진짜 맞냐고 묻기도 하고요.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통화를 했나 보네. 그래도 대화가 아예 안 통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인 걸 못 믿겠으면 1시간 후에 어느 파출소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막상 그렇게 해놓고 또 안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왔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니까 멀리서 행색이 흐름한 남자가 살짝 비틀대면서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야, 그럼 진짜 술에 취했나 보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는데 뭐에 취한 것처럼 사람이 해롱해롱한 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술 냄새는 안 나고 해롱해롱했다? 뭐 약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마음 바뀌기 전에 DNA부터 채취해야겠다 싶어서 채취부터 한 후에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막내한테 어디로 가나 살짝 따라 붙어봐라 라고 했는데 파출소 끼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느낌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전화를 안 받으면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저도 왠지 모르게 당시 이제 촉이 서는 게 이 사람이 사는 곳은 꼭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자가 사라진 쪽으로 더 탐문을 했습니다. 그렇네, 진짜. 등록된 곳엔 또 안 살았으니까. 아, 근데 범인이면 아무리 술김이라도 협조를 하려고 경찰서에 왔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병가자잖아요. 그럼 DNA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선뜻 또 응했다는 말이죠. 바로 그때 형사님의 촉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확신이요. 무슨 일인데요? 저도 어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아직도 신기한데요. 파출소 주변 CCTV라도 찾아보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마침 식사 시간이 돼서 막내랑 같이 근처 식당에 들렀거든요. 간 김에 혹시 식당 아주머니가 이 남자를 알까 싶어 남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아주머니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밖으로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이 남자 알죠?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사실은 제 남편이에요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따로 나와 지내는 중인데 자기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알면 찾아올까 봐 말을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아내분한테도 이 남자가 좀 무서운 존재였나 보네요. 그래서 할머니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남편이 어디 지내는지만 알려주면 아내분에 대한 애인은 절대 함구하겠다고 사정했죠.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다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주변 반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에 국과수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이 남성의 DNA가 일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어머, 아. 대박이다. 지금부터 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입자인 이 남성을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8년이나 아랫집에 산 세입자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겠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면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도 다 이제 알았을 거고 이제야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일단은 뭐 집도 알아놨겠다. 바로 체포하러 가셨겠죠? 네,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죠. 일단 현관문부터 확 열었는데 최 씨가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는지 문 앞에 놀란 눈으로 서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딱 만난 거 아니야.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신 그 절묘함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이 주방이었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식칼 2개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식칼이요? 아이고, 순간적으로는 손 뻗어서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보자마자 순간 본능적으로 최 씨를 확 밀쳐서 방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죠. 와, 다행히 칼을 들기 전에 바로 제 앞에서 체포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행이다. 와, 최 씨는 그럼 그 이후에 범행을 좀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자긴 최근에 피해자 집에 간 적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뭔가 말이 행설수설한 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시신에 나온 DNA는 뭔데? 말도 안 돼. 참 선택적으로 행설수설하는 거야. 체포 후에 최 씨 옷들을 수거해서 감식을 했는데 점퍼 소매와 왼쪽 주머니에 피해자 혈흔까지 검출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절대 부정 못하죠. 그쵸. 어. 이제는 그럼 시인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 최 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요? 취재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취재지? 취재진? 네,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아니, 죽이지 않았어요. 안 죽이셨다고요? 왜? 어? 그쪽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가기는 갔는데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가긴 갔는데 안 죽였다. 안 죽였어요. 상황 좀 말씀해 집에는 안 주세요. 들어가셨어요? 안 죽였어요. 집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집에는 근데 할머니가 없었어요. 왜 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분명 당뇨 교차에서 그걸 할머니한테 좀 살라고 갔어요. 사려고요? 예. 가신 거예요? 물건을 왜 사요? 아니,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뭐야, 뭐라는 거야? 아유, 진짜 만행설수설하는구나.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전에도 가신 적 있어요? 아, 그 30년 동안 아는 할머니예요. 30년 전에 같이 아는 사람이라고요. 30년?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언제 가셨냐고요? 예? 언제 가셨어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언제 그 날짜를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가셨어요. 기억이 날짜를 제대로 모르겠다고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아니, 나 10년 전에 했다고요. 할머니를 죽이신 게 맞나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맥락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까 전에 횡설수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저걸 보니까 이해가 되고 뭐 제대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 헷갈리는데? 할머니가 집에 없었다는 거는 이제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신에 저 남자의 땀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DNA 정황이 이 남자로 가리키고 있는데, 마주치지도 않았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소리죠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좀 이상해요. 예. 네, 처음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진술 조사하는데도 여기 어딘지 아시죠? 하니까 예? 수서경찰서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후로도 계속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댔고요. 일부러 미친 척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증거가 다 있다고. 저희가 증거를 들이미니까 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할머니가 안방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밀어서 뒤로 넘어져 잠깐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할머니도 안 보이고 안방 문도 닫혀 있길래 할머니 저 갈게요 말만 하고 집을 나왔다고요. 그때 안방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자기 침을 시신에 묻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에이, 아이고 참 그냥. 갈수록 가관이다. 아니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갔는데 할머니가 없었다고 했다가 할머니가 얼굴 밑에서 기절했다고 했다가 말을 몇 번을 바꾸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건지 아니면 마지막 바람인 건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정신병을 앓고 있긴 했더라고요. 가족들 말로는 최 씨가 10여 년 전부터 신경안전제를 복용해 왔는데 과다 복용한 채로 동네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DNA 채취했을 때도 술이 아니라 아마 약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았고요. 신경 안정제를 과다로 먹어서 저렇게 헛소리를 막 하는 거군요. 야, 진짜 약에 취한 거였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용서는 절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아무 죄 없는 할머니를 왜 죽였을까? 그러면 결국엔 저렇게 끝까지 말을 안 한 겁니까? 재판장에 가서도 부인해서 결국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었는데요. 최 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전부 탕진한 상태였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채무 독촉까지 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정황상 돈을 빌리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격분했던 게 아닐까 추정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지 뭐. 아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범행동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가고 시간대에 이동하고 이런 걸 보면 자신의 심신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 와중에 86세 할머니가 자기를 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이 변명 자체가. 야, 이게 또 이제 불안한 게 이렇게 되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형량을 줄일 것 같은데 최종 죗값은 어떻게 받았나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